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각 당의 대표 얼굴들과 선거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데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전체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뭐 이제 좀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상 뭐 좀 저희들이 앞선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각 선거구별로는 500샘플로 조사하는 거고요. 네. 오차 범위가 8.8%가 됐기 때문에 실제 누가 앞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월 한 달 조금 앞서 있던 여당이 이제 좀 주춤하는 사이에 저희 당 지지자들이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해서요. 이제는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지금 그동안 격전지라고 알려졌던 뭐 수도권이나 네네. 낙동강 벨트 등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요. 지금 저희도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1,000표 안팎으로 지금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초박빙?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 인사가 200석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김칫국 마시기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네. 정치를 돌아보거나 결정을 하실 때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정치 지형이 여전히 51대 49라는 거 김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네. 이거 팽팽한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민심이거든요. 절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 민주당의 영남권 확장에 뭐 선두 주자셨잖아요. 조금 전에 낙동강 벨트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낙동강 쪽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예, 뭐 처음에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2월 달에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좀 앞서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확실히 조금 여론이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무엇보다도 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게 정말 이거 아니지 않냐. 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막 그걸 우리 후보자들이 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늘 있던 사람은 좋은데 당이 해라고 하는 그 말, 예. 그거 정말 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정책, 또 그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후보자들이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 판을 지금 가르는 관통하는 핵심 요인은 역시 민생 경제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정말 우리 김 선생님이 이 라디오 진행하고 난 뒤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민생 경제가? 예. 정말 제가 여기서 라디오에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이게 참 한 번씩은 정말 우리 대통령님뿐 아니라 여러 관계 장관들이 제발 좀 현장에 가서 그 사정이 어떤지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그런 갑자기 이벤트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파 한 돈 들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가격을 말씀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 효과가 아예 없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몇백조 이상이 들어야 하는 어찌 보면 좀 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당장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그분들을 상대로 내수 경제를 받쳐주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정말로 못 먹고 살겠다는데 이 고물가에다가 고금리 힘들다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내놔야죠. 자꾸 부자 감세를 하거나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이 넘는 사람한테 감세해준다. 좀 너무 한가한 소리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인에 가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두 번째거든요. 용인에서 연 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인 등 4개 어떤 특례시에 대한 자치권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지금 용인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고 결국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 내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뭐 저도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국정 운영을 한 사람으로서 네.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그렇게 또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뭐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하죠. 예.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총선 전체판을 관통하는 핵심 요인은 민생 경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 낳고 있는 현상이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가장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건 이른바 검찰 독재 문제인데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조국 혁신당 약진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검찰 독재 청산 같은 네. 이렇게 어찌 보면 선명하고도 시원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유권자 특히 또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국정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또 제1야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때도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고요. 네. 뭐 조 대표께서는 저희들이 아마 중도 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망설이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지적을 하셨던데 예.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네. 윤석열 정부의 이 파행 국정 운영을 제동을 거는 데는 분명히 두 당은 협력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원 구성을 국회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의 파트너는 예. 더불어민주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저희들이 한 석이라도 더 여권보다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총선 좀 지나고 나면 어차피 또 합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글쎄 지금 현재 그 조국 대표가 그동안 발언한 거나 이런 것 또 그 구성원들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상당 기간 서로 협력은 하겠지만 네. 당장 무슨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좀 나서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는 제가 좀 통화를 못했습니다만은 임 실장은 백의 종군을 해서라도 네. 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 공식 선거 시작되면 그 활동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박용진 의원은 사실은 참 이게 참 상황이 참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모아 나가자 이런 또 입장들을 밝힌 걸로 봐서 예. 그분의 의지를 믿고 조금 기다려주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기다려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대 정당이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사와 정부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이런 행보가 어떤 선거에 좀 일정하게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주겠지만, 예. 여당을 책임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또 여당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다만 이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어제부터 이제 막 사표를 내기 시작한 그 의대 교수님들, 네네. 이분들하고도 뭔가 좀 대화가 되고 조율이 됐다면 저렇게 일이 자꾸 말하자면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이런 모습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도 지난주에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을 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 정부, 의료계 이렇게 사자가 앉아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정부의 의지만 강요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총리로서 국정 전문가라든가 통화를 하신 적도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대통령이 혹시 좀 직접 나서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을 해야 한다는 거 국민들한테 박수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 시기에 반드시 2,000명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밑에서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재량권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시다가 일단 2,000명 발표를 다 끝내놓고 하려고 하니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을 거의 사실은 짓밟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항복을 하라는 네. 이런 뜻으로 비춰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국민의 마음을 읽고 달래고 또 그분들과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정책의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나서 좀 중재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도 뭐 상황을 보고 있는데 예. 아직은 당사자인 의료계나 이런 쪽에서 예. 아직은 조금 이렇게 정치권의 개입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흔쾌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 좀 더 의사 선생님들한테 성의 있는 이야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2,000명은 이미 못을 박아버리고 다른 거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은 특히 의대 교수님들은 자기 제자들이 지금 다 다치게 생겼는데 네네네. 뭐 면허 정지를 조금 더 늦추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진정한 대화가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선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는데 아까 이제 초박빙 지역이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이러면 투표율이 보통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투표율은?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고 봤는데 네. 점차 이제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게 열기가 올라가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난 총선 뭐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좀 올라갈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도중에 또 한번 귀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